한번 이제 킬까요? 켰어요. 제목을 하는 건 제일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일단 약간 내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일단은 뭐 이번 3월엔 24번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건데 다음번에는 24번보다 23번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가끔 이제 주장과 요지를 20번과 22번을 틀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하는 게 더 우리에게 현실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좀 목표치를 높게 잡고 어려운 걸 먼저 하려고 24번을 다 뽑았어요. 일단 24번의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문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 때문이죠. 선지 때문에. 그래서 영어 보기일 뿐만 아니라 영어 보기는 23번도 마찬가지잖아. 주제 제목. 근데 그 보기가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뭐 비유적이거나 아니면 질문을 한다거나 의문문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쏠쏠한 날씨가 따뜻해갖고 지금 좀 졸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문도 읽어야 되는데 선지까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이번에서 약간 평가원에서 뭔가 코드를 갖다가 힌트를 주기도 했는데 정답 선지는 그들도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 선지에는 반드시 글의 핵심 토픽이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주제라면 오히려 이게 빠질 수 있는데 제목에서는 이게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우리가 주제추론 읽는 방법대로 글의 맥락 일단 토픽을 잡죠. 그 다음에 글의 맥락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글의 맥락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찾는 거예요. 이 글이 어떻게 진행되고 전개되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디서 반전이 생기는지 또는 어디서 대조 개념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건 이것 때문이죠. 보기에서 추상적 표현이라든가 의문문 등이 나올 때 그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그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굉장히 오늘 그래 졸린 거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조금만 좀 힘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처음에 6개 언제 다 해 하다가 지금 벌써 1개 끝났잖아. 이제 남은 건 5개입니다. 하나 하면 4개 남고요. 그렇죠. 또 하나 하면 이제 절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하나씩 도장을 깬다고 생각하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에 첫 단어가 뭐 나왔어요? hierarchy가 나왔어요. 뭔 뜻이에요? 계층, 계급, 위계 질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hierarchy라는 단어를 딱 보면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이 계층, 위계 질서라는 건 수평적 개념이에요? 수직적 개념이에요? 수직적 개념이에요. 물론 기출 중에서 수평적 위계 질서라는 독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특이하기 때문에 horizontal, 수평적이라는 말하는 거고요. 얘는 vertical이에요. vertical이 바로 수직적인 거죠. 수직이 뭐예요? 위아래가 있다는 거다. 이제 뭐 군대의 계급 같은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2등병, 1병 해가지고 뭐 장교, 뭐 부사관, 뭐 대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별 달고 뭐 이런 거야. 대부분의 어떤 약간 유교 사회라든가 서양보다는 좀 동양이 이제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의 가정이라든가 뭐 아빠 힘이 제일 쓰거나 엄마 힘이 제일 쓰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위계의 질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위계의 질서는 일단 좋대요. 뭐 하는데 with라는 게 잡초입니다. 그러면 without 하면 잡초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쵸? 뽑아야죠. 제거하다요. 뭐 하는데 명백하게 안 좋은 아이디어를 제거하는 거는 좋아요. 일단 위계질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일단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근데 by the time 뭐 할 때쯤이냐면 어떤 아이디어가 make it all the way 쭉 나아가는 거예요. make it은 쭉 나아가는 거면 뜻이 별의별 뜻이 다 있지만 여기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쭉 나가요. 그 체인, 그 사슬을 떠서 쭉 나가요. 근데 어느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업이니까 위쪽으로 이 수직적 위계 질서에서 아래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라고 쳐봐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누구한테? 대리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대리는 누구한테? 과장한테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과장은 누구한테? 팀장한테, 부장한테, 뭐 이제 이사한테,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명백한 나쁜 생각이 어떻게 되죠? 잘려나가요. 야 웃기지마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좋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 비교되어져요. be compared to 무엇과 비교되시냐면 이 시스템 속에서 다른 아이디어들과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에서 출발했던 아이디어가 A 아이디어가 1번이라고 할까? 1번 아이디어가 2번이랑 붙어. 그런데 둘 중에 좋은 걸 뽑아. 하나 버리겠죠? 그러면 그 뽑힌 아이디어가 3번이랑 붙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대회에서 이제 4강전, 8강전 이렇게 아니구나. 우리나라 지금 야구하는데 어떻게 될까? 저기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그 포스트 시즌 있죠? 5위랑 4위랑 붙고 4위랑 3위랑 붙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하부 시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것만 이긴 놈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수직적 위계 질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아이디어가 올라가면서 비교되어지면서 나쁜 게 탈락되어지고 제거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 명백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에 랭크, 위치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위쪽에 위치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긴 놈이 1등하고 우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hierarchy가 되어있어요. 위계 질서가 되는 거죠.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It seems like common sense. 이게 뭐처럼 보여요? 상식인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상식적이잖아. 4위가, 그러니까 5위가 4위랑 붙고 이긴 놈이 3위랑 붙고 너무 상식적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생기죠. The problem. 연결어가 없어요. however가 없어요. 그렇죠? nevertheless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 끊기는 거야. 여기까지 상식까지를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바로 프로블럼이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글의 맥락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제목을 찾아야 되니까 안 좋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안 좋은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에 안 좋은 건지.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 명백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진정으로 혁신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올라가다 보니까 4위랑 3위랑 붙었는데 3위가 이겼어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거든. 알고 봤더니 뭐예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혁신적이지는 않다라는 거. 이게 바로 문제점이 되는 거죠. 혁신적인 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좋은 건 혁신적이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종종 처음에는 뭐처럼 보여요? 나쁜 아이디어. 되게 혁신적인데 처음 들어보면 말도 안 돼. 신입사원이 얘기하는 게 알고 보면 혁신적이지만 처음에는 말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들이 처음에 소개되어졌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유니언이 나오는 순간 이제 뭐예요? 예시죠. 그렇죠? 이제 예시 보는 거야. 이미 일반 진술은 끝났어요. 결국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걸 또 중간에 쉬었다가 이제 여기부터 예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야지 그게 아니라 hierarchy가 플러스로 시작해서 뭐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바뀌었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 이유까지 나왔죠. 그 마이너스 뭐예요? 위계 질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디는 안 좋은 거예요?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점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좀 빨리 가도 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잘 읽었다라면 이걸 파악했다라면 물론 여기서 갑자기 또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겠지만 여기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버려야 되는 거야. 여기를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웨스턴 유니언이 고유명사잖아요. 유명하게 passed on the opportunity 기회를 지나쳤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알렉산더 그램 벨이라는 사람 정도는 들어왔죠. 뭘 만든 사람이에요?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인데 뭐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대요. 이탈리아 사람이 그보다 더 앞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이 벨, 벨, 물론 이 사람이 이름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전화기를 발명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특허라 기술을 갖다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친 거예요. 근데 전화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웨스턴 유니언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전화 통화가 극도로 시끄럽고요. 쉽게 오해하기가 쉬웠어요. 미스인터프릿 제대로 해석을 못해. 막 시끄러우니까 사람의 말이 잘못 들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장거리까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단점이죠. 다시 한번 전화 통화의 단점 1번보다 시끄럽다. 극도로.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가 쉬워요? 아이코. 뭐 하기가 쉬워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은 뭐예요? 멀리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게 단점이었죠. 그 다음에 웨스턴 유니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텔레그램이라는 뭐 어플 쓰나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자료 같은 거 받을 때 또 이제 범죄자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뭐 지우면 복구가 안 된다며 그죠? 전보라는 뜻이에요. 전보를 여러분이 써본 적도 없고 솔직히 나는 늙어갖고 옛날에 전보를 본 적이 있어요. 뭐 방식이 이제 뭐 전화국에 전화해가지고 전보하면 뭐 생일이라든가 뭐 합격이라든가 뭐 이제 뭐 출산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전보를 보내는데 전보 사업으로부터 뭘 알고 있었냐면 profitable 수익성 있는 통신은 의사소통은 어디에 의존한다? 정확성과 넓은 범위, 널리 닿는 범위에 의존한다는 걸 이 유니언이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전화 통화는 이러한 정확성과 넓은 범위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걸 지나쳐버린 거죠. 끊는 걸 다음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다음 예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결국 그레엄 벨의 이러한 특허와 그 다음에 이 전화기에 대한 기술 있잖아요. 이 기술은 처음에는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탈락하고 제거되어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보보다는 전화 서비스가 훨씬 더 혁신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야. 위키피디아 있잖아요. 그치? 이제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라는 건 처음에는 뭐라고 읽어졌어요? 농담이라고. 장난치는 농담이라고 읽어진 거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처음엔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how could something written by a crowd, 대중들. 우리 일반인들 대중들이잖아요. 이 대중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 무언가가 위키피디아라는 게 일반인들 유저들이 거기다가 글을 계속 달아갖고 이제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replace, 대체할 수 있겠는가? 세계의 최고 학자들의 그러한 연구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는가? 가 되는 거죠. 결국 위키피디아는 처음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나쁜 아이디어였어요? 나쁜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제거당했겠죠. 근데 오늘날은 그 위키피디아라는 게 너무 많이 comprehensive 포괄적이어서 근데 뭐보다 그보다 앞서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포괄적이어서 이제는 뭐한다?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 이 세계의 유일한 백과사전으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안 좋고 그냥 농담 따먹기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이 그냥 장난치는 거 이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백과사전이 된 거죠. 오케이? 결국 이러한 전학이라든가 위키피디아가 위계질서의 어떤 계층에서는 처음에는 안 좋은 것처럼 없어지고 이제 뭐랄까 제거되어지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되게 혁신적이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시 이전에 하이어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디에 안 좋은 거예요? 혁신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였어요. 23번 물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문제 풀었다가 나 풀이라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할만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답 좀 들어볼까요? 자, 혁신이 어떨 때 실망으로 변했을 때가 되는 거죠. 혁신이 실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혁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끌리는가? 근데 daring innovation 혁신은 혁신인데 과감한 우리가 과감한 혁신에 왜 끌리는가가 되는 거죠. 혁신 좋은 건데 그 혁신에 왜 끌리는가? 혁신에 끌리는 이유가 아니라 혁신에 안 좋은 위계 질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위계 질서가 miss out, 놓치는가? 뭘 놓치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 됐죠? 이 글의 키워드는 뭐였다? hierarchy가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이 글의 맥락이 뭐였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 지성 함께 모여져 있는 지성이죠. 이게 브레이크스루도 혁신입니다. 뚫고 나오는 거 혁신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턴트는 특허인데요. 지금 특허라는 건 이건 볼 것도 없죠. 왜 볼 게 없냐면 예시가 몇 개가 나왔지? 2개가 나왔는데 그 예시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위키피디아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특허라는 게 근본적인 자산, 혁신적인 회사를 위한 근본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결국 hierarchy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novation, innovative가 등장을 해야 된다.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하면서 계속해서 아예 번호를 갖다가 우리가 똑같은 번호에 같은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